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2,7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728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걸 여러 가지 해석으로 좀 풀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개별 종목별로 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의미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김태윤 매니저, 흥태윤 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덧 이제 2,700 목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장은 되게 좀 나름 스펙타클했던 시장이라고 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주도했었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이 조정폭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갔고 최근에 좋아하셨던 업종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약간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오늘 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국내 증시가 대체거래소 시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예. 결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결이 달라졌습니까? 이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장에서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또 나름대로 약간의 오전장은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프리마켓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내 증시를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으로 정기장이 9시에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제 8시에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장 준비를 했었을 때 미국장을 보통 감안을 하고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시가 출발해서 공략을 했었다면은 그렇죠. 대응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프리마켓에서 미국장의 흐름이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업종에 대한 이 모멘텀 자체가 한국발 모멘텀인지 아니면 이 미국발 모멘텀에 의지를 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종목들 이런 우주항공도 마찬가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프리마켓에서 올랐고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이 또 시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결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이나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서 그 차트를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움직임들이 반영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자칫 좀 오해할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흥태 매니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김태현 매니저의 의견에 동감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오랜만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의 흐름도가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와 또는 제약 바이오가 주도 섹터다 보니까는 두 가지 섹터들을 동시에 다 같이 갈 수 없듯이 일단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면은 2차 전지가 또 무너지는 모습이고 2차 전지가 올라오면은 또 제약 바이오가 또 무너지는 이런 데칼코마니 형식에 대한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세게 올라갔고 또 전날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또 급등하는 바람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7% 급등하는 바람에 2차 전지가 또 한번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하는 모습들도 나와 있는 모습으로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많이들 투입되는 게 없다 보니까는 수급에 대한 한정된 부분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2차 전지가 반등하는 신호가 보이는 건가라고도 오인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 해서 조금 이제 반짝이는 거지 사실상 차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 원전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방산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런 시장일 때는 아직까지에 대한 주도 섹터들은 첨단 산업과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받는 시장이었다는 저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가지 섹터를 차례대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만날 첫 번째 섹터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 한눈에 살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K뷰티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은 힘이 없네. 반도체랑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려서 그런가?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화장품 관련 테마는 전일 대비 0.3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을 보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하루였고요.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화장품 수출 좋다 말만 들었지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K뷰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과 수출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3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면세점보다 올리브영의 외국인이 많답니다. 피크아웃 그런 거 없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에 가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현대카드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할 때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1위는 더현대 서울이었고요. 2위는 역시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의료 서비스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치, 의료 관광은 이제 시작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이용 금액, 지난 4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뷰티와 미용 의료기기 모두 유망받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어떤 쪽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잠할 뿐 아직 관세 장벽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해요라는 우려의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K뷰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섹터는 바로 K뷰티입니다. K뷰티 이번 시즌에 APR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핫한 저희 도전 텐베거 내에서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있죠. 바로 세계에서 수출 3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생산액 그리고 수출액 모두 다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작년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출액으로 보면 20%, 생산액도 역시나 20% 정도씩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무려 국내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만 해도 172개국으로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이 K뷰티의 약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K뷰티뿐만 아니라 K푸드, K팝까지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문화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강한 거는 화장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단오절을 앞두고 나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또 유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뭐 저희 회사 앞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에 또 많이들 붐비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외국인 관광객 보면서 화장품을 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들 붐비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K뷰티는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색조 화장품을 넘어서서 피부 미용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에서 화장품을 많이들 판매하고 있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금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에서 많이들 판매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넘어서서 약국까지도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 약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핫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방문객들이 꼭 관광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K 약품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피부 미용, 재생 미용 관련된 이제 약품들도 판매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꾸미기를 하겠지만은 꾸미기 전에 피부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뾰루지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패치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서도 값싸게 또 한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점에 대한 매출대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화장품 또는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관련된 특히나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실링콘투만 유독 또 강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실링콘투는 워낙에 또 유통 전문 회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이런 재생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실링콘투에 대한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실링콘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유통업도 하겠지만은 K팝과 K푸드까지 지금에서 인수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핫한 유통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좀 강하게 흐름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대거 몰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계절성 요인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화장품 또는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워낙 K뷰티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풀리지 않는 약간의 우려라고 한다면 역시 관세가 있겠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께서는 뭐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 붙어도 다른 나라 화장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있고, 대형 화장품사들은 미국 본토에 이미 진출을 했거나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관세에 크게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시선인데,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두들겨야 할 돌다리가 있는 겁니까? 뭐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영향이 좀 미비하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나 전반적인 소프트 지표가 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장의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괴리가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전반적인 하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소프트 데이터가 그동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됐었던 그 데이터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회복 국면, 또 회복세가 보여주는 방향 속에서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추후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비를 했었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 이슈도 있고요. 또 원화 강세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실적이 좋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사실 손에 꼽힙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화장품, 뭐 이쪽에 대한 부분, 아니면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그동안 주도했었던 업종 중에서 그래도 좀 버텼던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원전이나 아니면 이런 방산이나 조선 쪽은 약간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일부 화장품 종목들은 그래도 그 업종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차익 실현들이 덜 나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김우태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그 실리콘투도 여전히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뭐 APR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의 조정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주도했던 업종들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아직까지의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대. 대신에 우리가 만약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투 직전 고점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항상 이 K뷰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대결을 붙여보곤 하는데, 화장품이 나을까, 미용 의료기기가 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 그리고 근거 좀 짧게 두 분께 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장품도 좋고 의료기기도 좋는데, 저는 일단은 의료기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요? 그동안에는 앞서 얘기했던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또 저가 매력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중국에서 워낙에 또 싼 제품들을 저가형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더 싼 제품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성능까지도 또 괜찮습니다. 하지만 피부 미용 시술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은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기업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미용 쪽, 의료기기 쪽이 좀 더 이제는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경우에는 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써보자. 그렇죠. 좋다더라. 그렇죠. 하고 뭐 안 맞으면 버려도 되는데,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무언가 시술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대로 가니까 의료기기 쪽이 우리가 더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김태훈 매니저님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선별적인 옥석거리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이 브랜드, 특히나 인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선택지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냥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방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미용 관광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3분기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한시적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구간이 바로 3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본다면 사실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용 의료기기 시술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 수요가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나는 화장품도 어렵고
아니면 미용 의료기 진짜 어렵다 하면은 글로벌 텍스 프리. 요게 그러니까 예. 사실 올리브영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물품을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던 간에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주가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6,000원대까지는 와 있거든요. 근데 좀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이 미용도 모르겠고 화장품도 모르겠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직접적인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단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화는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가정이 좀 있으니까요. 추후에 만약에 어떤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시장 리스크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만약 조정폭이 깊어진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3분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점에서도 한번 눌림목 공략도 한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첫 번째 섹터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